그냥 저절로 피는 꽃이 아니며 저절로 피는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워내야 하는 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찾는 주인된 도리로서 주권을 찾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야흐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천재지변, 그야말로 뭘로도 막기 어려운 천재지변, 하늘의 재앙, 또 지구적 재앙이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더 큰 재앙으로 와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지날 수 있지만 한국에서만의 재앙은 한국에서만의 재앙을 일으키는 흉측한 자들의 껍데기를 걷어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지금 문 정권이 만들어낸 문재앙. 문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재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적 재앙과 함께 한국의 재앙,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권의 문재앙, 이게 우리를 가슴을 옥죄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4월 15일이면 운명의 날, 국가 존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축제의 날이 아니라 국가 전쟁 위기에 다다른 것이죠. 우선 내부 문제로 들여다보면 선관위는 9명이어야 합니다. 9명. 중앙선관위원만 9명인데 지금 현재 5명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재앙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숫자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이 입장에서 보면 모욕을 받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선거법의 모순 덩어리는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왕 오늘 다 오신 김에 증거를 오늘 낱낱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주된 선거법의 모순은 정말 이른바 전산 조직에 의한 사전투표와 바로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민주주의는 점검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전산 조직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처럼 사람이 알파고 컴퓨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재검표도 안 되고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지금 선관위를 제대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 전산 조직을 악용하는 극단적인 예가 지금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LG U+를 전화들 많이 다 쓰시죠. 그 LG U+가 세계적인 정보 도둑질, 정보의 날강도, 이게 시진핑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정보 장악을 위한 기도. 그 중에 우리가 기꺼이 원해서 또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선관위에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전문 부정선거 범죄 집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뭐냐? LG U+를 조달청에다가 시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입찰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G U+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G U+가 화해와 연관이 있으니 이거는 당연히 당신들이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미국이 막고 전 세계가 막고, 그런데 한국이 안 막고 당신들 심판관들이 안 막는다. 그거를 악용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LG U+을 쓰는 것이지 화해의 연관성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해나가라. 참 이 사람들이 참 엄청난 범죄 전문 집단인 것을 저희들이 아주 체감을 합니다. 뭐냐면 LG U+에서 화해를 안 쓸 수가 없는 구조적인 것이 되어 있는 거죠. 말이죠. 거기 회장이 이상철 씨는 옛날
부르는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은 국방장관의 친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화해의 정식 그 회장, 법인장 자격 LG U+와 화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환히 손끝먹어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 시진핑 쪽에서는 중국이라는 그렇습니다. 개인 기업이 전부 국가가 관리하니까 국가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어디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건 기업이 들여다보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국은 중앙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민들 속속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죠. 모골이 송연해지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또 세계적인 탑 그레이드에 있는 북한 놈들하고 그 해킹 조직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심지어 우리나라의 여러 조작까지 전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화해라는 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 그냥 LG 플러스를 쓰면 어떠냐. 우리는 조달청에 몇 개 썼는데 이런 범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선관에 대고 우리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선관위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올림픽도 연기하는 그런 재앙에 지금 왔는데 심지어 이 나라에서는 의사들 보고 이거는 이제 루머일지 모릅니다. 이거는 SNS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만 확진자가 늘지 않는다. 확진자를 조사를 안 해서 그렇다는 그 어느 의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확진자 조사하면 나오죠. 근데 조사를 당분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확진자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너무너무 코로나를 잘 다스려서 여러분들이 선거를 또 한 번만 찍어준다면 더 잘할 것이다 하는 게 그들의 재앙 정권의 재앙이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아주 분개를 하면서 항의했습니다. 재앙이 천재지변이 공직선거법 197조에 분명히 이런 재앙에는 천재지변에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를 해서라도 똑바로 좀 하자. 축제를 만들어내야 되겠고 민주의 꽃을 우리 좀 피워보자. 그렇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연기를 해달라. 두 번째로 연기한 동안에 전산 조직 LG 플러스도 빼고 전산 조직에 의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없애달라. 수개표를 하게 해달라. 그게 국민의 바람이라면 당신들이야말로 책임지고 또 사명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바로 이끌어야 될 게 아니냐. 중앙선거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헌법기관 중에서 제7장 7번째로 중대한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1장, 2장 국민과 나라가 있는다면 세 번째 심폐기능, 심폐기능에 의한 비유할 수 있는 국회가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 4장의 행정부가 있고 5장의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헌법재판소 7장 7번째 중요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조직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런 막강한 조직에 힘을 주고 그런 자리에 당신들이 있다면 당신들의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뜻 아니냐. 연기를 하고 전산식 개표기를 바꿔달라. 마침 요번에 국민 여러분들을 또 속였습니다. 뭐냐면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부 전산 조직에 기존에 의한 방식으로 다 하고 전자개표기를 하고 정당이 너무 많아서 비례대표제에 한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수개표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야, 그 문제의 전산식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수개표를 하게 됐으니 저희들 보고
나서지 말고 수개표 하게끔 좀 진행하자.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연기를 하고 그동안에 전산 조직에 의한 몇 개의 책상이 있는 것이죠. 사전투표고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지 분류기 통계니까요. 어카운트가 전산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투표지 발급기를 전산 조직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표 역시 투표지 분류기라고 해놓고 이것도 어카운트를 컴퓨터 전산에 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우기면서 몇 년을 끌었냐? 2002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2014년부터 노골적으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표 바꿔치기가 종횡무진 아주 숙달된 조교가 됐습니다. 총선 해봤지, 대통령 선거 해봤지, 지방선거 해봤지, 대한민국의 굵직한 선거를 몽땅 2년에 한 번씩 걸러가면서 표 바꿔치기를 다 해봐가지고 고양이가 아무리 많이 덤벼들어도 속이려고 하는 쥐새끼를 잡을 수 없게끔 그렇게 숙달된 쥐새끼들이 됐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한테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마침내 답을 얻은 것이 그렇습니다. 다수의 정당으로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를 내면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197조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긴급 행정명령으로 선거를 연기를 하도록 자기들이 권하겠다. 바로 4.15 선거가 5월 중에 이렇게 연기를 자기들이 권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연기를 우리가 강조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하루 이틀 사이, 내일 모레 사이면 그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여간 기대해 주시고 만약 선거가 연기가 된다면 우리 뜻대로 연기가 된다면 그야말로 전산 조직에 의한 사전투표와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를 완전히 없애고 투명 투표를 실시하는 걸로 진행할 그런 행운이 대한민국의 축복처럼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러면 수개표를 어떻게 하느냐? 그 아주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2017년 5월 7일 날 불란서에서 실시한 투명 투표함이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기 하시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점에 대선을 치르는 프랑스의 투표소 모습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일단 투표함부터가 투명한데요. 이 때문에 투표 시작부터 개표 완료 때까지 투표함 속의 투표 용지를 유권자가 눈으로 직접 감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선 투표 방식의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때 모습입니다. 투표 용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투표함 속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 투표함입니다.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아 함에 넣습니다. 투표 용지가 들어가는 입구 옆 작은 손잡이를 관리자가 당겨야만 틈이 열리고 이럴 때마다 투표자 수가 자동 집계됩니다. 입구의 폭은 한 번에 2개 이상의 봉투가 들어갈 수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투명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투표 마감 선언과 동시에 선관위 직원들과 시민 대표들이 그 자리에서 개표에 들어갑니다. 물론 각 정당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류와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투표 시작부터 개표 완료까지 투표지가 유권자들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는 셈입니다. 이런 투개표 방법은 전 세계 모든 재외국민 투표소도 본국과 똑같습니다. 프랑스의 시도가 공정한 투개표를 더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작이나 부정 시비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그 효과와 장단점은 충분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죠.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작은 곳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원 방식으로 투표를 하면 14,000군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14,000군데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면 한 군데 평균 몇 장을 하느냐? 우리나라 유권자 총 수가 4,200만입니다. 4,200만 나누기 몽땅 다 선거실 때입니다. 4,200만 나누기 14,000, 한 투표소마다 3,000장이면 됩니다. 그러면 유권자 그 3,000장을 개표하는데 불과 아마 한 20여 명 내지 50여 명이 하게 될 텐데 불과 1시간도 안 걸려서 개표가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고 돈도 안 드는 것을 투표 때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2,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 하필이면 전산조직에서 투표소에서 14,000군데 250군데로 옮기고 사전투표소를 만들지 않아도 될 사전투표소 3,800군데에서 또다시 그런 쇼 그거를 이틀간 하는 사전투표를 3일로 연장하자는 되게 망측한 우리나라의 참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두는 그룹으로 막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어려울수록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제가 잠깐 외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국가에다가 요구하는 게 결코 부정된 것이 아니죠. 네, 저희는 한 표를 찍었으면은 그 한 표가 찍게 되는 정직한 선거를 원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도 부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정말 뻔뻔스럽고 정말 악하기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발제자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발표 듣기 전에요. 광고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 나누어드린 종이 있으시죠? 예, 이따가 저 질의응답 시간에 묻고 싶으신 것들을 미리 작성을 해주시면 마지막 발제자분 전에 이렇게 저희 스태프들이 이렇게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